네, 저는 이번에 컴퓨터가 음악을 인식하는 원리와 RNN을 통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부터 이제 컴퓨터가 소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소리를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받으면 컴퓨터는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저런 이산적인 저런 숫자 같은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모든 PC에는 이제 사운드 카드가 이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이 좋게도 이 과정은 이미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들을 연속적인 소리에서 그 쪼갠 부분 하나하나가 1800년대에 있었던 푸리에라는 수학자가 그 하나의 그 짧은 음이 알고 보면 이게 저 사인형처럼 파동의 무한적인 연속적인 그런 파동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파동일 뿐이지 어떤 성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거를 퓨리에 변환이라는 것을 그 학자가 만든 변환을 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파동 개념에서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어떤 주파수로 구성이 되었는지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픈소스로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코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라이브러리도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변환을 한 예인데요. 원래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이게 음악 인식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대표값으로 가장 높은 주파수를 잡아서 그 노래 하나로 이게 어디에 무슨 음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변환을 하면은 어떤 위치에 저 높은 음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초반에 할 때 단위별로 예를 들어 16바이트면은 2바이트씩을 8개를 쪼갠다던가 아니면 더 잘게 쪼개서 더 정밀도를 높여서 어느 위치에 어떤 주파수 높은 주파수가 들어가는지로 그 음악 자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일반 네트워크에 비해 차별화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그 레이어가 이 레이어들을 하나의 원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아웃풋 값이 이렇게 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풋으로 해서 이쪽 원래 아웃풋으로 내보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인풋 값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점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풋을 리커런트 하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기억이 돼서 하나로 한 단계 넘어갈 때는 한 레이어 넘어갈 때는 기억을 하지만 다음 레이어 넘어갈 때는 다시 그 값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 노드를 쓰지 않고 롱 쇼트 텀 LSTM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은 좀 더 자신의 기억값 갖고 있던 값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제한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방대한 양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에 무슨 효과를 적용할 때 저희가 쓰는 이미지 컨볼루션 방식이 응용이 된 것인데요. 이게 사진이라 치면 한 픽셀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 흑백 사진을 만들고 싶으면 흑백 사진을 만드는 여기 픽셀 그런 RGB 값을 넣어서 행렬식으로 곱해서 이제 이거에 맞는 여기 보이는 식대로 해서 그거에 맞게끔 변환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픽셀이랑 커넬이 아니라 이 픽셀을 저희가 하고 싶은 노트 즉 음으로 그리고 저 커넬을 이제 저희가 만든 RNN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키면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AI를 작곡을 하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한 출처인데 이쪽에 가시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만든 예시를 보실 수 있고요.
위에 가시면 제가 사운드를 뽑아오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뽑아서 그 노래 자체가 어떤 노래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장하고 음악을 소리로 검색하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이 뭐예요? 저의 계획은 이제 이것도 보니까 좀 길어서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인풋을 받았고 음악이 어떤 요소를 받았는지 나와 있고, 이제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세너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파보려고 영어 좀 열심히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했던 거는 깃허브에 소스도 올려져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보려고 합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보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간단한 거는 자바로 했다고 코드를 조금씩 보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구현할 때는 파이썬을 썼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파이썬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파이썬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저도 봤어요. 저거 작곡을 할 때 RNN을 쓰면 좋대요? 네,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유튜브에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RNN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 음악도 되게 RNN 쪽으로 많이 나와요. 음악 작곡한 게. 그러니까 그 작곡을 한 걸 들어보면은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만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좀 미숙해서 코드 진행이 원래 이렇게 가다가 좀 바뀌어야지 음악 같은데 학습이 덜 돼서 같은 코드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잘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컴퓨터가 만들었나 싶게끔 나온 것도 있고, 한 것 중에 이렇게 일반 피아노나 이런 거 말고 EDM 쪽으로 이렇게 전자 악기를 쓴 음악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 소리여서 그런지 훨씬 더 그럴듯하게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한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사람들이 듣기에 진짜 뭐 이건 지금까지 없던 되게 좋은 음악이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나? 저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 있었던 거에서 조합을 하는 거니까 약간 막혀서 더 이상 창조적인 걸 못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도록 인공지능 작곡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습을 많이 시켜서. 기존에 치던 사람들 학습하면 그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창조성 있게 만들지 그러니까 똑같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정확도를 높이는 쪽이 아니게 되지 않나? 창조성이라는 거는 좀 다른 데로 튀어야 되는. 네, 완전 똑같이는 가면 안 되죠. 피아노 연주자도 보면은 사람마다 연주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저거는 하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좀 하기 전에는 봐도 이게 대단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어떤 프로젝트 하거나 할 때 처음에 뭐 할지 계획 설명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 좀 해보라고 그 다음에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편의상을 한 거고 계속 뒤져야 돼요. 계속 뒤져야 돼요. 그날그날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뒤진다는 측면보다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또 계속 뒤져보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 너무 민감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늘어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도 좀 잘하죠. 네.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일단은 뭔가 좀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만들고 싶은 딱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말씀이시죠? 구체화하고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네. 작곡을 보조하는 걸 할지 아니면 라이브 연주를 도와주는 걸 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작곡하는 걸 작곡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만들지 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사람이. 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 수집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했는데 공부가 됐잖아. 네. 공부가 됐으면은 아 이거는 해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갈 때도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아 이거나 해야지 이러면서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지식이 안 쌓여요. 지금 생각해본 게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저는 몇 개를 조금 처음에 교수님한테 즉흥 연주나 이런 거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작곡 도와주는 게 가장 하고 싶어요. 저는. 가이드라인에서 작곡을 도와주는 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코드가 있으면 처음으로 뭐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있으면은 그거를 찍어내면 그 다음에 뭘 하면은 만약에 C를 했으면 그 다음 코드는 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화성하게 맞게끔 어떤 코드를 많이 쓰는지를 근데 C 쓰면은 하나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 우리 경우의 수를 조금씩 이렇게 정해줘서 작곡을 좀 그렇게 하면 좀 형식적이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쩌면 인문학이 뭔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게 장난 삼아라도 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코드 진행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뭘 세세한 걸 집어넣으면은 적당히 해도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지. 네,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코드 진행이 어떤 게 맞는지를 좀 많이 알아야겠죠. 말로. 학습을 어떻게 시킬지를 알아야 되고 학습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코드 진행에 패턴이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패턴 A, B, C, D, F, G 아니야?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마디당 한 그거지. 첫 마디가 C다 그럼 그 다음이 뭐 D로 갈지 뭐 A로 갈지. 네, 뭐 그런 G로 갈지. 식으로. 네, 마디 단위야 그게 아니면 저도 정확히 보면 알아가지고 물어보고 해야 돼가지고 저도. 조합이 있겠지.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음악 그러면 되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걸 수학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C, D, E, F, G 하나 둘셋넷 개지 이게 어디가? A부터요? C, D, E, F, G, A, B 일곱 개잖아. 네, 첫 마디가 일곱 개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일곱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몇 개야? 그럼 49. 그런 식으로. 네, 네. 아, 그게 맞구나. 네, 그럼 계속 곱해주면 7에 2승, 3승, 4승, 4승 이렇게 되니까. 그거 패턴이 그러려면은 그걸 찾으려면은 되게 많은 음악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부탁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받아올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예를 들어서 뭐 빅뱅 음악을 다 넣고 내가 코드 진행을 다 베껴갖고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입력을 해줄 건지 네, 뭐 아니면 뭐 인터넷에 뭐가 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걸 인식할 수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꼭 그냥 그거를 진짜 수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들어. 네, 뭐 이거 공부하는데 지식을 뭘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심해. 앉아가지고 논문만 드립다 계속 읽으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얘기했죠. 뭐 목표를 정해고 역산적을 해보고 네, 역산적을 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할지에서 막혔잖아. 네, 방법을 그걸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글로 가는 거고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역산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창의적인 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승부가 나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있어. 죽을 때까지 트레이닝이 안 끝나거나 죽을 때까지 내가 앉아서 빅뱅 노래를 해주고 있을 거야. 그치? 네. 근데 그거를 봐봐. 지금 목표를에서부터 역산정에서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보이잖아. 네. 근데 내가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꾸로 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뭐 이 사람의 다른 아티클을 읽어볼까 아니면 논문만 읽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머리만 복잡하고 오히려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밟아오라는. 지금 방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화성학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코드 진행이 있고 뭐 유명한 코드 진행 패턴이 몇 가지 있다는 데 들은 것 같아. 네. 캐논 코드 진행이랑 유명한 거 있잖아. C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내고 해결법을 뭘 할까 뭐 고민하는 데 있어서 RNN이니 뭐 CNN이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어떤 기능하는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자꾸 뭘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한동안 이거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몇 가지 생각해봤잖아. 네. 걔네들을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가 있는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쪽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는지가 확실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특히 음악. 네. 그건 있겠다. 뭐 주변에 이제 작곡가가 그러니까 수천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있다면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작곡한 뮤지컬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거를 얻어온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거기서 이제 오히려 갈린다고 보는 거야. 될지 안 될지. 그거를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목표를 결정하고 네. 계획을 세우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맞춰서 하는 거지.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계획을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한 걸 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거지. 하고 싶은 거랑 네. 할 수 있는 거랑 해야 되는 거의 조합. 네. 이걸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거 통해서 제 실력도 키우고 싶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거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싫어하는 거 한다 만약에 하게 된다던가 그런 거보다 훨씬 더 흥미를 붙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죠. 이 목표가 지금 그냥 혼자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게 목표고 거기서 이제 가능성이 보이면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일단은 지금 자기 만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럼 그때는 뭘 하면 내가 만족하겠냐를 생각해봐야지. 뭘 하면 만족할 것 같았어? 중간이보단 그래도 뭔가 하나 결과물을 하나는 그래도 내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일단.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결과를 내가 비교적 하기 쉬운 거로 쪼개갖고 쌓아가면은 그게 만족감을 느끼기 훨씬 쉬워요. 근데 보통 그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쪼개는 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안 쪼개는 거야.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좋아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계획을 세운 내가 이것을 수행하는 나에게 선물을 준 거잖아. 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네. 그걸 보통 안 하고 넘어가. 기능을 만약에 만들 거면 그 과정 하나하나도 쪼개서 작은 기능별로. 예를 들면은 뭘 실행시켜서 예를 들면 내 컴퓨터가 띵동띵동 소리를 내면 내가 일단 뭘 했다 만족감을 느끼고 같지 않겠어? 작곡이니까? 네. 그럼 어떤 소리를 내면 내가 기쁠지 뭐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다시 되게 쪼개는 거지. 뭘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기쁠 거 아니야. 네. 아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거기서 기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을 어디서 끊을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의 반이라고. 말이 시작의 반이지 나머지 절반 계획 세우는데 머리 썼다는 얘기거든. 네.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시작하기 전에 절반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작의 반이라는 거야. 시작을 하면은 반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일단 앉아갖고 뭐라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작곡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조그맣게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일단 컴퓨터가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것 자체가 돼야지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가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지금 얘기하고 하는 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훈련되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거라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듣는 거랑. 듣는 거, 그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거, 연주하는 거. 네. 근데 봐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는 이 세 개를 자꾸 하나로 합쳐갖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네. 쪼개라고. 듣는 거부터 그러면. 듣는 것부터 하고 싶어? 저는 근데 뭘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일지가 좀 지금 의문인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네. 그거는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야 돼. 집에 가서 봐봐. 혼자서 지금까지 한 2, 3 방학하고 계속 생각했잖아. 네. 조금씩. 봐봐. 이게 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혼자서 한 달인가를 생각했는데 이 정도 온 거예요. 네. 그럼 집에 가서 한 달을 더 생각하면 더 나은 생각이 나올까? 사실 오늘 온 것도 뭔가 혼자 있는 것보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뇌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는 똑같아. 네. 그지? 네. 그리고 앉아서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게 심해. 앉아서 진득하게 뭘 생각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그냥 문화적으로 자꾸 뭐 무술을 대가지고 자꾸 앉아 있잖아. 네. 나 그게 너무 싫어요. 절대 그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한순간 튀어나오면 그게 인생을 바꿔주는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고 뇌가 자극을 받으면 집에 가서라도 뭐가 이렇게 돌아가. 네.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애들이 새로운 걸 갖고 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 얘기하다가 뭐가 튀어나오면 다 뭐가 하는 거야. 그게 그것도 있지. 앉아서 계속 질문에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힘들거든 그게. 그게 인생을 바꿔. 지금 그래, 세 가지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네. 대단한 진전이야.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 못 와. 네. 세 개 중에 뭔가 하나를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방금 생각해본 건데 일단 지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거의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요새 많이 강의도 해주시니까 학습하는 데 쪽으로 가장 먼저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학습하는 거 좋아. 학습하려면은 입력하고 아웃풋이 정의가 돼야 돼. 네. 그럼 그 학습 지금 머릿속에 언뜻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뛰어올랐다고. 네. 그걸 딱 잡은 거지. 네. 근데
걔가 놀랍게도 무의식적으로 뭔가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을 걸 타들어가야 돼. 네. 그럼 학습을 하려면은 얘한테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뭔가 던져줘야 되잖아. 입력을 넣어줘야 되잖아. 네. 입력을 뭘 넣어줄 거예요? 어떤 음악을 넣어주냐 이런 말씀이세요? 뭐 어떤 아, 음악- 소리가 아니어도 어? 소리가 아니어도 일단 학습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냥 그냥 진짜 간단한 거 있잖아요. 교수님이 아까 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 하는 것도 수면 시간이랑 공부의 성적의 뭐 관계성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를 간단한 데이터부터 먼저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샘플을 몇 가지 이제 공부를 해서 주워 들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가 잡혔어, 그지? 네, 그러면은 그런 예제가 있고 거기다가 음악과 관련된 데이터를 뭔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 음악과 관련된 데이터가 뭐겠냐는 거야. 데이터를 먼저 넣을 거면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니까 코드 같은 거 알파벳으로 넣으면 되나? 그렇지. 거의 그거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아, FFT 분석을 하겠다는 거는 진짜 소리를 받아가지고 네, 진짜 소리를 내주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자유도가 많아요. 네, 자유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컨대 그때 지난 기초 프로그래밍 숙제할 때도 보면은 랜덤 넘버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화면에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낸 애들이 있었거든. 네, 근데 랜덤 넘버로 찍어놓으면 걔가 이미지 형태가 나오려면은 엄청 복잡하겠지. 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아 근데 하긴 해요. 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유튜브에다가 네. 좀 쳐봐. 사운딩 S 사운드 다음에 ing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리퀴즈 액체거든. 쳐봐. 이거 그게 틀어봐. 중간으로 한번 넘어가봐 잠깐. 이제 저 그래프를 보면 뭘까 이렇게 조금 느낌이 오지. 근데 뭔지 뒤에 뭐 소리 나오는 데가 있을 텐데 없나? 스피커가 연결 안 돼 있나? 이거 소리는 지금 켜져 있어. 스피커가 소리 지금 꺼져 있네 여기. 켜봐요. 오른쪽에 저거 내가 2008년에서 놓은 결과고 아, 가져다가 작곡 이런 거 할 때는 나 같으면 PT 하기 전에 소리를 뭐라도 출력을 해보지. 그런 거 아니야? 소리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미디어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 네. 이름부터가 소리잖아. 스피커가 없어? 뭐 지금 여기 소리 나오게끔은 하긴 했는데 꺼져 있는 건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볼륨을 좀 켜. 지금 볼륨을 엄청 키웠어요. 아니 PC 볼륨도 높였어? PC 볼륨을 지금 둘 다 100이에요 지금. 뭐 나오는 거 같아. 아닌가? 볼륨을 높여봐. 볼륨. 지금 M2가 작동을 안 하는 거. 정시가 할 때 봐야 돼. 저게 뭐냐면은 공기방울 뽀글뽀글하는 소리를 네. 합성해서 만들어. 합성해요? 컴퓨터가 그냥 만들어. 컴퓨터로. 틀어봐 보자. 나오나? 아직은 안 나와. 안 나오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나중에 그 들어가서 보세요. 물방울 실제 소리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합성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잖아. 네. 이게 몇 년도냐? 2009년 거예요. 네. 저 때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 그러면- 데이터 대리분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만들어. 아,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적으로 아무 데이터 없이. 뭐 그냥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아, 아까 그 주파수 그 뭐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가 어떠니까 뭐 합성한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합성도 하던 시대에 저걸 트레이닝 시켜갖고 데이터를 못 뽑는다는 거는 뭐 인류가 퇴보한다는 얘기지.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저게 2009년도 논문이고 최근에 저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다루는 그 엔지니어들이 저 알고리즘으로 소리 만드는 연구가 많아. 생각보다 이상하게 많이 안 알려줬는데 많아. 그래서 나는 FFT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리 자체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봐요. 가능은 한데 소리라는 거는 1초에 뭐 데이터가 몇 개야? 엄청 많지? 예를 들어서 165kHz다 그러면은 160 곱하기 kilo 1천에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가급적이면 작은 작업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문자로 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고려해서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오는, 혹은 남한테 보여줬을 때 아 이거 신기하다는 느낌이 오는 최소한의 그 집합을 만드는,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할 걸 목표를 만드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가능성을 확인해, 이게 되나 보다. 그럼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음악을 뭐